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범안 사회복지관 옥길분관 소통교실 강사 이은숙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이 영상은 범안 사회복지관에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우울한 마음을 또 위로해드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한 영상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코로나 블루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꿔서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여기 오고 있는데 입구에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검사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우울한 마음을 그대로 둔다면 이것은 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울한 마음을 이제 내 스스로 한번 치료해보는 시간, 이것을 내면 치료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내가 있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보여진 나라고 써여져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바다 위에 보여진 내가 있습니다. 자, 다른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겉으로 보여진 나보다 보여지지 않은 내면 세계, 내가 훨씬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여지지 않는 내면 세계를 정원이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원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꽃밭이 생각나시죠? 꽃밭 하면 햇살이 화창한 봄에 그리고 시원한 여름에 이 정원에 많은 새들도 오고요. 그리고 나비도 오고 벌도 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준 것을 여러분은 상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 봄이 왔습니다. 곧 여러분 정원을 가꾸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근데 겉에 보여진 이 정원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정원을 가꿔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정원을 가꿔주시지 않으면 이 정원은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무성하고 그리고 쓰레기까지 버려지는 그런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잘 가꾸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떠신가요? 사람들은 보여진 나를 보고 나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다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돌직구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을 감추어 두고 또 내가 참으면 돼. 나만 가만히 있으면 조용해져. 이러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감정을 감추어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 아픈 마음을 그대로 둔다면 어느 날 이것이 비슷한 사건을 만났을 때 용수철이 튀어오른 것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화를 내서 상대방도 상당히 무안하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나도 집에 와서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 일이 꼭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일이었을까? 내가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니까 너무 화도 나고 속상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 사람을 다시 볼 생각을 하니 너무너무 볼 수가 없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그 감정들을 꺼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가 사람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니면 친구로부터 아니면 지금 현재 직장으로부터 아니면 사업장에 있는 내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가두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 가두어졌던 마음들을 이제 그것을 잘 달래서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줌으로 이런 나의 내면 세계를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원, 아름다운 정원은 밭을 매주고 풀을 뽑아주고 그리고 좋은 영양소를 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 세계의 정원은 나의 감정이 무엇인지 그 감정을 잘 알아서 그 감정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감정과 우리의 언어는 비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조각이 되어서 알맹이가 되어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가지고 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를 만들었고요. 이 말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상황이 생기고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상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러나 이 말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이전에 내가 살아야, 내가 살아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면 치료 1단계. 통통통 소통합시다. 네. 누구나 다 소통하고 싶어요. 요즘 공감소통대화법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말은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화가 무엇일까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일까요? 보통 많이 그렇게 합니다. 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고구마 먹은 것 같이 답답하다고 또 표현합니다. 재밌지요? 근데 사실은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자,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되어야 합니다. 공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경청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오묘하더라고요. 자, 한번 이 경청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경청 이렇게 한글로 쓰시고 청자에다가 한자로 바꾸기를 하시면 이런 글자가 나옵니다. 이게 들을 청자예요. 그런데 이 한 글자 안에 여러 개의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왕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이 글자 한 글자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왕의 귀로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왕이 누구입니까? 만 백성의 말을 들어주는 어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귀로 들어주라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봐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자, 이렇게 경청이 매우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청도 우리가 연습하면 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경청.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당신은 충고를 시작하지. 나는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당신은 말하지. 당신은 내 마음을 짓뭉개지.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뿐. 아무 말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저 내 얘기만 들어주면 돼.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글을 읽고 나니까 혹시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나의 남편이, 그리고 나의 아내가, 그리고 내 아이들이, 또 내 친구가, 내 이웃에게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을까요?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그리고 해석을 한 다음에 충고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에는 굉장한 위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에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얼굴의 모양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양까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란 뜻이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얼이 드나드는 굴이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 말들이 그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속에 40, 부록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얼굴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예쁘다, 잘생겼다, 이 기준은 누굴까요? 이거는 그 누군가가 만들어진 거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이 아름답고 긍정적이고 즐거우면 그 사람의 얼굴도 밝아지는 것이고요. 아무리 미남이고 미녀이지만 늘 화를 내고 있고 신경질을 부린다면 그 사람의 얼굴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도 밝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면요, 훨씬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 나는 행복해, 난 즐거워,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지지해주고 격려해준다면 우리 뇌가요, 주어를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뇌는 정말 그런 줄 알고 좋은 호르몬 엔돌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스스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운도 없어, 재수도 없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심지어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말할 때 자녀가 뭘 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너는 언제나 그래, 이렇게 말할 때 아이는 매우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언어를 쓰고 계시나요?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계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를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입을 옷, 그리고 오늘 먹을 것, 그리고 오늘 잠잘 곳이 있다면 세계 상위 7%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세계 상위 7%에 해당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때요? 너무 잘 먹고 많이 먹어서 이제는 밥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먹을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입을 옷이 있다면, 오늘 밤에 내가 잠잘 곳이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 상위 몇 프로? 7%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실 때도요, 밝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래를 부르시면 훨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워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한번 노래를 한 곡 같이 불러볼까 합니다. 이 노래는 추가열 씨가 부른 행복해요라는 노래입니다. 전주가 아주 밝고 즐겁습니다.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움직여주세요.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자유롭게 움직여주세요. 숨 쉴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바라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살아있어 행복해. 헤이. 네가 있어 행복해. 헤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행복해요를 부르시니까 여러분 행복해지신 것 같죠?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행복해지신 거예요. 여러분의 뇌는 주어를 잘 모른다고 했죠? 그래서 뇌에서 이미 이 노래를 부른 순간 여러분에게 엔돌핀, 좋은 호르몬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셨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는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이 노래 속에서 보아진 것처럼 어때요? 말할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그리고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살아있어서 행복하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내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 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말을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슴속에 있던 어떤 내면 세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상처라든지 속상한 마음들, 이런 내면 세계를 하나씩 하나씩 아름다운 말과 아름다운 노래, 여러분의 감정으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으셨나요? 사람도 못 만났는데 무슨 칭찬이냐고요? 칭찬할 게 뭐가 있냐고요?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칭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것은 셀프 허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안아주시고요. 자, 내가 나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아주 잘했어. 그리고 너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지해 주시니까 어떨까요? 여러분의 앞날이 좋은 날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지지와 격려, 칭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경청에 들을 청자를 소개해 드렸죠. 자, 왕의 귀로, 그 다음에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 이것이 경청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손을 다 내밀어 보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경청 첫 번째, 귀로 듣는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귀가 제일 먼저 반응하죠. 그래서 귀로 듣습니다. 자, 경청 2단계, 눈으로 듣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보면서 말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내가 아니 내 얼굴을 보고 들으라고.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말해 다 듣고 있어. 이러면 아내는 말하고 싶나요? 반대로 남편이 이런 상황이 됐다면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고 싶나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하는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릴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청 3단계입니다.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부릅니다. 이 화자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들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들어주고 입으로 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그 사람이 말할 때 그랬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랬구나. 여기까지. 어떤 사람은 내가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서 자기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럼 이 말하던 사람이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끼어들기는 금물입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누구의 귀로요? 왕의 귀로. 그 다음에 10개의 눈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들어주라고 했죠. 그래서 경청은요. 귀로 듣는다. 두 번째 뭐였죠? 눈으로 듣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입으로 듣는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랬구나. 아팠겠다. 슬펐겠네. 그랬구나. 때로는 울고 싶은 사람에게 손을 한번 잡아주시기만 하셔도 그것도 경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몸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를, 스토리를 사연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 너는 시집가서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 매일 텔레비전만 보고 뒹굴뒹굴 잠만 자는 무식한 아빠같이 저런 아빠 만나지 마 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어느 날 그 멋진 남자가 반바지에 러닝셔츠 차림에 벌렁 누워서 뒹굴뒹굴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보니 퍼뜩 예전에 엄마가 나에게 말해준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너는 저렇게 무식한 아빠 같은 남자랑 만나지 마. 이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짜증이 확 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텔레비전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말을 했거든요. 근데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일까요? 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고 오늘 모처럼 휴일이라 편한 복장으로 텔레비전 좀 본 것인데 아내가 나에게 텔레비전 본다고 아주 무식한 남자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처럼 쉬는 이 휴일을 이 신혼 부부는 서로 기분이 상해서 그날 우울한 하루를 보내게 됐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들었던 말, 내가 했던 말, 이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내 내면 세계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폭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반대로요. 어느 신랑이 있었어요. 자, 이 신랑은 잘할 때
엄마로부터 늘 잔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잠을 자도 이렇게 게을러서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리겠니 하면서 이불을 막 땡기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일어나라고, 학교 가라, 출근해라, 이런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이 총각이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 예쁜 아내가 일어나 출근해야죠 하면서 이불을 확 들친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요? 그렇죠. 옛날 엄마가 떠오른 것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화가 확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침밥도 안 먹고 막 출근해 버렸습니다. 회사 가서 일이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 아내도 한마디 한 것뿐이고 이 남편도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과거로부터 잠재되었던 부정적인 언어가 어느 날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튀어올라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만 상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되는데 이 잘이라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입니다. 어떻게 듣는 것이 잘 듣는 것이냐, 말을 잘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 잘이라는 말이 사실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 좀 형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이게 매우 애매모호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청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어디로 듣는다? 귀로 듣는다.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눈으로 듣는다. 그리고 입으로 듣는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같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슬픈 일을 당해서 울면 울지 말라 그래요. 참으라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남자가 울면 안 돼.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게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에요. 슬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는 게 맞습니다. 울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나쁜 스트레스들이 빠져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울 때 울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돕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가 울 때 살포시 안아주는 거, 이것도 경청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우는 사람 손을 살짝 잡아주는 거, 이것도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말을 하면 충고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이걸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경청이 잘 돼야 공감이 되고요. 공감이 잘 돼야 그때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될 때 드디어 너와 내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답답하고 혹시 만난다고 해도 내 우울한 기분 때문에 상대방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해서 오늘 우리 서로의 만남에 기분이 상하진 않으셨는지요? 자, 아까 부르신 노래처럼 볼 수 있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말할 수가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내가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이 코로나 우울 물리쳐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통통통 소통합시다.